이 조선시대 승려들의, 이 선승들의 기계,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승과, 요 근래 복원된 승과가 좀 더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추후 한국 불교를 위해서라도 좀 더 바람된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당 건룡 때부터 그 뭐야 이 애초에 승과 시험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었던 까닭이, 너무도 많은 스님들이 출가를 하다 보니까 그 출가 자체를 갖다가 한정을 두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일정 자격 시험을 두었던 거죠. 그 자격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출가자로서 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의 승려가 되다 보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병사로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갖다가 행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 또는 일부는 농사를 짓고 나라의 부강을 위해 가지고 힘써야 될 그런 인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는 그걸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애초에 중국에서 승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해지게 되었죠. 물론 고려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 고려 시대에는 이제 아주 이 출가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걸 굳이 억제하려고는 하지 않았겠지만은, 너무 많은 승려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일종의 계급 질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이 고려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 와 가지고서는 국방의 문제, 이제 병사를 수급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행정 조직의 어떤 그걸 유지시켜야 되는 문제. 근데 이 조선시대의 경우에 있어서 유생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스님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조금 막고자 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이 승과라고 하는 것이 고려 때부터 이어져 왔던 승과의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이 승려 자체가 되기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예로서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적용이 되었던 것 같아 보면요. 포후 대사가 승과고시를 주관하는 가운데서 봉은사 승과평에서 그 승과고시 문제를 갖다 출제를 했다 이거죠. 그 산하 대지가 어디에서 생겨나게 되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묻는 식구를 갖다가 제목으로 붙여놨는데, 거기에서 사명당 유정이 그 출시 문제와도 똑같은 답안을 갖다가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명대사집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가 문제를 던졌는데 똑같은 답안으로서 그걸 답안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답안을 받아들었던 보우선사가 그 사람을 그 승과 고시의 1등으로 딱 뽑아 놓았던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이 조선시대 승려들의, 이 선승들의 기계,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요즘의 승과고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님들의 어떠한 지치와 기계, 그러한 것들이 또 보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좀 발전돼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려시대 이제 이 승과 제도가 이제 굉장히 성행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고려시대 관련해서는 이 고려 묘지명과 관련된 논문들을 갖다가 여러 개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묘지명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문들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는
거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여러 성과 고시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제 품계가 상승되어서 나중에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스님들의 행적 같은 것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승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행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도 승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조선 초기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연산군 당시의 승과가 중단이 되었다가 문종 때 이제 또다시 이제 보후 스님과 문정 왕후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어진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던 예가 없어요. 그냥 단편적인 논문 한 두어 건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되었었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조선시대 불교의 어떤 중요 요소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걸 보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걸 좀 정리를 하나씩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관련된 논문을 갖다가 이제 4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승과고시가 이제 조선시대에 처음 이제 생겨나게 되었던 제도, 역사적인 발전, 그 다음에 이 승과고시가 이제 중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또다시 복원이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갖다가 전부 다 한번 쭉 정리를 갖다가 해보는 가운데서 저게 이제 조선시대 승과가 일반 과거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과거에서는 이제 문과, 방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승과, 그러니까 이 과거 합격자들의 명단과 출신, 그 다음에 이 등급을 명기해 놓은 그런 기록들이 책으로 각각 과거가 끝날 때마다 이제 하나씩 간행이 되고 해가지고 모든 합격자 명단까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승과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도 많지도 않고 승과의 입격자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어디서고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관련 논문을 쓰면서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승과의 유래, 그 다음에 조선시대 승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 형식은 어떠했으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문집과 그 다음에 실록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봤는데요. 근데 승과 입격자들에 대한 어떤 명단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디에서 그런 입격자 명단을 추려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조선시대에 간행된 책들 가운데 보면은 그 책 뒤에는 간행질 또는 시주질에서 그 책의 간행 또는 간행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들이 쫙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명단을 살펴보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뭐 대선사, 대덕, 그 다음에 중덕, 그 다음에 그런 각각의 등계, 일종의 승계의 어떤 계급 질서가 같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승과 입격자들의 현황을 분석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전체의 지금까지 현재 발견된 전체의 이 불교 전적들을 전부 다 뒷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는 가운데 명단을 다 추렸어요. 해가지고 그 안에
명기된 어떤 품계, 그걸 갖다가 정리하는 가운데서 승과에 입격했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를 전부 다 추려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건데, 아마 이제 조선의 승과 연구 그 책에 실려졌던 그 명단을 정리한 것도 아마 이제 조선시대에 많은 스님들의 현황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실제적인 기록은 보후 선사가 썼던 그런 책들 가운데 몇몇 구절들 안에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과곳이 당일날 이제 승과평 앞에다가 붙여 놓았었던 일종의 주의사항, 그런 것들이 보후의 책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과고시를 갖다가 오늘 보는 날인데, 이 국왕께서 그리고 이제 문정왕후께서 특별하게 이러한 달을 갖다가 마련해 주었는데, 그 칠보시에 재간이 있게 되는 자는 충분히 그 내용을 쓸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는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합격하려고 애를 쓸 것인데, 그러한 자들은 마땅히 걸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문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승과평 앞에다가 쫙 그날 승과고시 당일날 써붙였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보후에 어떤 문집 가운데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코엑스 앞에 가면요, 네. 거기에 표석이 하나가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승과평 해가지고 여기가 조선시대 스님들의 승과가 행해졌던 곳이다. 시험을 봤던 곳이다. 예. 그래서 표석이 그냥 요 책 하나 사이즈로 표석 남아있는 형태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이 실록 가운데, 태종실록 가운데 몇 명이 시험을 갖다 봤는데 몇 명이 입격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태종실록하고 세종실록에는 일부 실려져 있는 기록이 있어요. 현재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약 450명 정도, 그 정도가 우선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제 이 불교 전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발견되고 하면은 좀 인원이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불복장에서 나오는 불상의 조성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중덕 누구, 선사 누구, 이제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명단들이 실려져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불화 조성기에도 그러한 명단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발견되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명단이 좀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제 대략적으로 우선 한 450명 대략 그 정도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갖다가 참 저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청어 스님의 어떠한 분집들, 그 다음에 저기 뭐 청어 요정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명의 어떤 저기 문집들, 거기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갖다가 추앙하는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언제 어디 승과에 입격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적어놓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연산군 당시에 승과가, 또 성종 당시에 승과가 중단되고 했다면은 그 당시에 스님들의 문집 가운데도 자기 스승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써놨던 것이 당연히 존재했을 것인데, 이 조선 초기에는 이상하게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승려들의 문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그 문집들이 소실된 까닭에 그 앞에 자료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없는 것 같아요. 문종 당시 후반기에서는 이 승과 자체가 끝났으니까 그 이후 기록에서는, 조선 후기 기록에서는 그런 자료가 애초에 있을 턱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그 이전 자료는 임진왜란 당시에 많이 불타거나 목판 자체가 없어진 그런 것들이 이유이지 않을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무학 스님의 이제 제자가 하무득통도 무학의 제자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무득통 말고 대부분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신자를 쓰고 있어요. 신자 돌림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상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종 또는 세종 당시에 활동했었던 이 스님들 가운데 유수한 스님들 가운데 신자 돌림이 많이 있어요. 뭐 신미, 그 다음에 신총, 그 다음에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저기 이 무학대사의 어떤 제자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도 그걸 금방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러한 자료가 조금 더 발견되면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법계도, 이제 법계 원류, 이제 그러한 것들의 조금 수정 내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종단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러겠죠. 근데 어찌됐건 성과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조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전 자료가 뭐 참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다면은 좀 뭔가가 조금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발견되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 못했던 거죠. 옛날 간행본 책 뒤에 간행질에 수많은 명단을 거기에서 그 명단을 정리할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런 아이디어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법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종사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렇죠. 그것과 비교하면은 어떠셨어요? 과거 조선시대. 근데 사실 요즘 이제 조계종에서도 이제 성과고시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이어서 행해지고 있는데, 뭔가가 좀 더 그런 그냥 지금 현재는 그냥 어느 정도 그 자격 요건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 요 근래 복원된 성과가 좀 더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자격 요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이 추후 한국 불교를 위해서라도 좀 더 바람된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